애국민 투표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는 끝내 탈원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SMC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과연 이 정책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기 요금은 치솟고 중국의 봉쇄 시나리오까지 겹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은 대만의 탈원전 고집,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야기입니다. 대만은 2025년 5월 마지막 남은 마은산 원전 2호기가 멈추며 사실상 원전 비중이 0이 된 탈원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전력 수요는 오히려 빠르게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가 대만 전력의 12.5%를 쓰고 있고 2030년에는 24%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까지 성장하며 전력 소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49년 내전에서 마오쩌둥에게 패한 장찌스는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옮깁니다. 이들을 외성인이라 부르고 그 이전부터 살던 주민들을 본성인이라 부릅니다. 국민당은 군사력을 앞세워 본성인을 억압하며 군사 독재를 이어갔습니다. 억눌려 있던 본성인들은 민주 세력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민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38년이 지나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대만에도 민주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민진당이 첫 총통을 대출하며 국민당과 정권을 주고받는 정치 구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당 독재 시절 강압적으로 추진된 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은 민진당의 정체성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탈원전 노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016년 민진당이 재집권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본격화됐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됐고 기존 원전들은 수명 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멈췄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마지막 원전까지 멈추며 대만은 계획대로 원전을 모두 없앤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였지만 2025년도에도 13%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전력은 LNG로 채워야 했고 지금은 발전의 90% 가까이가 LNG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LNG는 100% 수입해야 하기에 국제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과거 삼성전자보다 저렴했던 TSMC의 전기료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전력 예비율도 7%로 떨어져 정전 위험이 높아졌고 2019년 이후 대규모 정전은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LNG 저장량이 11일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한다면 단 2주도 버티기 어려운 치명적 약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2025년 8월 야당 국민당은 원전 재가동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74%에 달했지만 유권자 25%라는 통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4년 전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심이 크게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민진당의 텃밭인 중남부에서도 6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은 단 한 번의 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수용이 뒷받침된다면 원전 기술을 다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탈원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의 차기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탈원전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TSMC는 전력 불안정과 비용 부담을 안고 가야 하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만의 탈원전 고집,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